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밖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아파트 밖에서 단지 내에서도 한번 찍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촬영할 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래에서 위로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색다르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 청약 그 당첨 요령과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그 아파트 청약, 뭐 오피스텔 청약, 그 다음에 그 LH 그 택지 점포경용 택지라고 그런 청약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합쳐서 한 6번 정도 당첨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당첨된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그 청약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꼭 살고 싶은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 꼭 청약을 넣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경기도,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거주한다 하면은 그 수원에만,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지역에 청약이 나올 때만 꼭 청약을 노리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청약은 그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에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지역을 좀 더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수원에 살고 싶다 하더라도 뭐 의정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혹은 뭐 운정신도시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그 크게 좀 넓혀서 거기서 당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수원만 당첨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이렇게 그 다른 지역이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이 당첨이 되면 실입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다른 지역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임대로 주고, 또 그 당첨이 되면 또 그만큼 시세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시세 상승 효과가 나오면 그거를 팔아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약을 하셔야지, 내가 꼭 원하는 지역에만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청약할 때 그 꼭 임장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넣으려고 하는 지역이 만약에 평택이다 그러면은 그 평택이라는 그 아파트 현장을 실제로 임장 활동을 해서 보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청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 임장 활동,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임장 활동 실제 그 위치를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청약은 임장 활동을 매번 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임장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청약에 당첨된다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매번 임장 활동을 가고 청약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고 고민하다 보면 지쳐서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약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임장 활동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처음 몇 번은 좀 경험삼으로 임장 활동을 가는 거는 좋게 하겠지만, 웬 개가 짖네 지금 밖에서. 네. 그 청약하지만 그 청약할 때 하지만 그게 매번 이제 임장을 갔다 보면 이게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청약은 일단은 임장 활동을 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넓은 지역에 청약에 넣으시고 임장 활동을 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청약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은 또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를 드시면 약간 힘 빼기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약 같은 건 사실 내 실력보다는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이 작용하는 거는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굉장히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공부에서 1등을 한다거나 운동을 해서 1등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운보다 사실 실력이 더 많이 좌우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약 같은 거는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툭툭 던지는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청약에 임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네, 청약할 때 임장 활동을 가급적 안 가시는 게 더 낫겠다. 네, 물론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경험 삼아서 임장 활동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임장 활동을 매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에 떨어지면 이제 이게 질려서 더 이상 청약을 안 넣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가급적 안 하거나 가볍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막상 임장 가더라도 대부분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임장 활동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거는 기사나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장을 안 가셔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청약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청약에 당첨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전략은 사실 그거예요. 일단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꼭 원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여러 번 넣어서 청약에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 책 40살 건물주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비선호 타입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그게 뭐 판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런 판산형 구조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워형 구조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청약에 좀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판산형보다는 타워형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면도 도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은 뭐냐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타입,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네모 반듯한 타입인데 약간 이렇게 길쭉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길쭉한 타입도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그게 타입이 안 좋으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 않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타입이 정말 어중간하지 않으면 타입 때문에 뭐 잘 안 팔리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 타입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첨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타입이 우선이냐를 따져봤을 때 내 당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타입은 좀 안 좋지만 당첨 가능성이 높이는 전략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약할 때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청약할 때. 근데 이게 어디가 더 경쟁률이 높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25평, 그러니까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34평이나 40평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도권 있잖아요.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뭐 시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잠깐 수도권 외곽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가 자체가 사실 25평이나 34평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25평보다는 실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34평이 그러니까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가 오히려 경쟁률이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강남이나 서울권은 25평이 경쟁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분양가가 좀 저렴한 데는 오히려 34평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경쟁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청약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아끼시면 안 돼요. 청약 통장을 이게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가급적 넣으셔서 당첨이 되고 또 계속해서 당첨되는 방법으로, 물론 이제 조중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재당첨 규정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당첨 규정이 뭐 3년 이렇게 좀 짧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당첨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